자,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냐? 제가 완전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합리적이냐? 사람은 완전한 체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왕정도 있고 공화정도 있고 지금같이 민주국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지난 6천년 동안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해서 만드는 그 체제 중에 제일 좋은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뭐야? 국민이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체제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거 보장해주는 유일한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확립을 하고 누가 이룩해 줬냐? 여러분 역사를 가서 보시면 영국과 근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렇죠? 다 뭐예요? 앵글로색슨족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주고 이걸 지금까지 하면서 세계 최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유대인 보호해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성경 보존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가능한 성경적 국가를 만들려고 미국의 헌법, 자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정, 교회, 국가 이런 걸 유지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좌익 세상을 추종하고 신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오른쪽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나는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민주시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보기에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좌파, 왼쪽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아주 획가닥하고 뒤집어 엎으려는 혁명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얘기한 1% 정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좌경이 되냐, 좌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냐, 되게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면 도와야지. 그렇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교회 다니면서 사랑으로 약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심정적으로 좌쪽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마음은 부드럽지만 성경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약자만 배려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 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좌경에 대한 그런 사람을 양산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좌익, 이렇게 혁명가가 되냐? 불우한 삶을 산 사람 가운데 체제에 안정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르크스라는 겁니다. 좋은 직업, 교수를 그렇게 하기 원했지만 좋은 직업을 얻지 못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다 그럽니다.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다. 계속해서 빚이 생기고 파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급진 좌파가 되면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이론을 쓴 그와 같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사이트에 나는 왜 좌파 사상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장신대 김철원 교수의 이 글과 함께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서울대학교 다니고, 그러고서 그때 할 때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자가 됐다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래요? 왜 공산주의자가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표현대로 감성적 좌파가 된다는 거.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노동자를 도와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좌파 이러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뭐로 포장을 했냐? 진보라고 포장을 한 겁니다. 진보. 여러분 벌써 왜다고 하는 거, 이거 삐뚤어졌다는 거, 우리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왼쪽 사람이야. 그럼 싫어해요, 누구나 다. 근데 진보 그러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좌익이나 좌파 쪽에 속한 걸 진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용어 자체가 틀린 용어입니다. 진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 변혁을 추구하는 게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보. 그러니까 진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엄청 좋아하는 거. 그 진보의 반대는 뭐예요? 퇴보예요, 여러분. 퇴보. 퇴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30평 살다가 난 10평으로 살게. 그 다음에 나 집 없이 살게. 이게 퇴보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반동분자가 있어요. 반동. 반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동이거든요. 이게 수구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근데 좌파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해? 나는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진보라고 그러면 반대편에 속한 사람은 원래 퇴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보수라고 하다 보니 말의 유희를 가지고 보수는 그럼 어떻게 돼? 퇴보하는 자, 수구꼴통, 반동분자가 되는 이러한 말의 유희를 가지고 지금 사상계를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22살 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한번 진보적으로 발전해보겠다고 유학 갔습니다. 돈 하나도 없는데도. 미국 가서 공학 박사를 하고 또 이 신학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미국 가서 신학 석사도 했어요. 성경에 좀 잘못이 있구나 이런 거 보고 올바른 성경이 있구나 하고 어떻게 진보해야 되겠다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만들어서 번역하고 이렇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반동이잖아요, 제가. 수구 꼴통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신학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우리 같이 여기 모여서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 제가 얼마나 좋은 진보예요. 진보죠요, 제가. 그렇죠? 제가 설교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장로교 목사님 책도 읽고 감리교 목사님 책도 읽고 그렇죠? 좋은 거면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도 내 설교도 그렇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엄청난 진보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권 제가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렇죠?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된다. 사형제 해야 된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된다. 그렇죠? 자유시장경제 아주 오른쪽에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 보수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진보하면서 보수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건데 이상하게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진보주의자시죠?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도 쓰고 멀리서도 지금 신학교 한다 그러니까 5시간도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보통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앉아있어요. 다 왜 이렇게 공부해요? 조금 더 나아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없이 죽은 그것만 움직이지 않는 거지 생명이 있는 건 다 진보하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잘 살아보려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진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난 70년 동안 진보했습니까? 반동했습니까? 엄청난 진보했잖아요. 모든 면에서 지금 경제 대국 10위에 들어있는 나라로 다 진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고 보수 진보 이런 게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셔야 돼요? 이걸 다 하시면 안 되고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걸로 해야 그게 올바른 사상 개념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좌익 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좌경화된 여기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어떤 얼굴이냐? 하나는 좌익 혁명 세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진보는 개념이 어떤 거냐? 고대 노예 사회, 여기에서 중세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맨 마지막은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그렇게 진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조금 좌경화되어 있는 이러한 그 선량한 시민들의 진보는 사전적 의미의 진보예요. 조금 더 잘하자. 정의를 조금 더 잘 더 구현하자. 이런 의미의 진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도. 예를 들어 2008년도에
5월에 광우병 사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부터 9년 전에 얼마나 광우병 그 사태가 심각했는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날 3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예, 촛불 시위가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촉발된 겁니까? MBC PD 수첩에서 다우너병에 걸린 소가 푹 주저앉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보니까 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광우병에 걸려서 뇌가 숭숭 뚫리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진짜 거기 집회에 나온 아이들 중에는 뇌 뚫려서 죽는 걸로 알고 그 반대하러 나온 그런 순수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편향된 그런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0번 들으면 그럼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촛불 집회 이제 총괄하며 단상에 올라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혁명좌파라는 거예요. 혁명좌파. 누구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여기 누가 들어가 있냐? 진보연대, 민노총 아시죠? 맨날 싸우는 사람들, 전국 농민의 총연맹,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뭐 등등 해서 범민련, 실천연대 이런 거 등등 해서 이 사람들에 들어가서 사상을 가서 보시면 아주 그냥 100% 확실한 겁니다. 이건 종북좌파, 사회주의 좌파, 국가안보법 철폐, 동성애 지지, 제주 해군기지 하면 다 건설 반대, 그 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 지지 하면서 쇠파이프, 강목 등 이런 거 준비해서 격한 폭력으로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이러한 소수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서 주동자들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지명수배가 돼서 5명이 잡혔는데 만 9년 지나서 이번에 3월 29일 이번 촛불 시위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랬던 그 사람이 잡혔다고 지금 3일 전에 뉴스가 이제 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 그런 일들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 혁명적인 이와 같은 좌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 킹잼 성경을 쓰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의미의 좌파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고 심성이 이제 약하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좀 정의로운 거, 무언가 좀 약자를 도와주는 거, 이런 걸 하자고 나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이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국가를 위해 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집회에 나가면. 또 여기 참여하는 많은 분들, 나는 전쟁 나면 북한하고 가서 싸울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이런 게 감성적인 그런 의미의 좌파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이제 탄핵 촛불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에 가능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에 가셔서 민중 총궐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네이버에 첫 번에 위키백과가 나옵니다. 그 위키백과. 가서 보시면 이 광우병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단체라고 아예 위키백과 자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 약자 돕자는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시면 그 일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북 좌파, 사회주의 좌파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가 가능하면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3월 13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 3월 13일 날 뭐라 그랬습니다. 장하고나 촛불,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거 아예 그냥 노동신문에 이렇게 내놓고 99%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주도한 그런 세력 아시겠죠? 이러한 세력이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거를 북한에 있는 노동신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일이고 약자를 돕는 일이라 해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해도 맨 끝에 올라가면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좀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